어제 최고의 뉴스는 아무래도 이제 청와대 개편 인사 그렇죠. 문제였죠. 근데 그 중에서도 언론 관련된 분이 이제 인사가 있었기 때문에 네. 더더욱이 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일단은 제가 보니까 기사 자체는 굉장히 여러 건이 나왔습니다. 저는 지금 PD저널 기사를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윤도한 MBC 전 논설위원이죠. 이분이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네. 이것에 대해서 이제 다들 한마디씩 하고 계십니다. 네. 일단은 MBC 노조가 바로 성명을 냈습니다. 사실상 현직 언론인이 청와대에 직행했다고 해도 할 말이 없다라고 유감을 표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12월 31일자로 MBC에서 퇴직을 했거든요. 본인이 이제 명예퇴직 그 수순을 밟은 거죠. 그래서 이제 윤도한 수석이 12월 31일 날 그만뒀는데 지금 1월 8일에 임명이 돼버리니까 사실상 뭐 며칠 전까지 현직에서 일했었다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니죠. 일주일 만에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국민소통수석에 임명이 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참모로 영입된 언론인, 잘 아시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네. 이분은 이제 한겨레 기자였죠. 네. 두 번째 이번에도 또 다시 MBC 이제 윤도한 기자가 가게 됐다라는 것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이 계속 있습니다. 언론노조는 당연히 반대를 했어요. 일단 유감이다라고 했습니다. 1987년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진 방송 독립과 공정방송 투쟁에서 언제나 모범이 되어온 선배 언론인이었다. 존경과 신망을 받던 윤도한 기자였기 때문에 실망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라고 윤도한 전 조합원의 그 청와대 행에 대해서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소통 수석이라는 자리는 대통령의 대국민 소통과 국정 홍보를 총괄하는 자리인데 그 누구보다 열심히 권력을 감시하고 고발하는 것을 소명으로 여기던 분이 다른 자리도 아닌 청와대를 대표해 홍보하는 자리로 갔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해서 언론과 권력이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당사자의 진정성이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떠나서 감시와 견제자에서 정치 행위자로 직행하는 형태는 방송 독립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역행하고 현역 언론인들의 진정성을 퇴색시키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좋은 논평이다 또는 마땅히 나와야 할 논평이다. 이게 만약에 안 나왔으면 그게 더 이상하다. 그렇죠. 이런 지적들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너무 세 윤도한 기자가 이제 얼마나 MBC에서 굉장히 그 어떤 상징적으로 굉장히 좋은 기자로 유명했는데 이렇게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요. 뭐라 그럴까요? 그러면은 모든 폴리널리스트들이 다 안 된다는 거야? 뭐 이런 거 있죠. 좋은 기자가 좋은 자리에 이거 기준을 우리가 세워야지 갈 때마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런 얘기들도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목소리를 어제 들을 수 있었습니다. 페이스북에 이용마 기자가 글 쓴 거 보셨나요? 네,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이용마 기자의 평가가 또 보도에 많이 인용이 되더라고요. 이용마 기자는 뭐라고 했냐면은 축하를 보낸다. 더불어 그가 앞으로 청와대에서 고생할 일을 생각하니 안타까운 마음을 떨치기 어렵다. 그동안 윤도한이 없는 MBC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가 있음으로 인해서 MBC 내부의 개혁과 저항이 가능했다. 그는 항상 선봉에 서 있었다. 무소불위 삼성의 불법 행태에 대한 비판, 친일 임명사전 작성을 방해하는 세력들에 대한 비판, 조선일보와의 싸움, 빗나간 종교계의 행태에 대한 비판 등등 권력에 대한 그의 감시망에는 성역이 없었고 MBC는 그로 인해서 개혁적인 이미지를 얻을 수 있었다. 후배들이 비판적인 기사를 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뤄낸 성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그런데 그가 MBC를 떠나 청와대로 옮겼다. 그가 정치권으로 옮겨간 것을 이전의 다른 선배들의 모습과 다르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그런 그의 삶의 족적 때문이다. 그가 MBC에서 그동안 기자로서 보여주었던 모습,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의 시각을 계속 견지한다면 자신의 직무를 충분히 훌륭히 해낼 것이다. 단순히 권력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건전한 비판은 적극 수용하고 비판을 위한 비난은 잘 걸러낼 것이다. 그의 새로운 출발에 축복을 기원한다. 이렇게 굉장히 칭찬하는 되게 글을 좋게 써주셨네요. 올렸습니다. 자, 뭐 이용마 기자의 생각이에요. 이용마 기자는 저는 최근에 제가 한번 만났었잖아요. 네. 그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뒤에서 관전평만 하는 게 아니고 욕을 먹더라도 그 판에 뛰어들어서 내가 이 세상을 바꿔 나가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본인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한다. 정치를 하건 또는 뭐 이런 직책에 가건 이런 것들, 뭐 국회의원이 되건 이런 것들이 무조건 난 그런 거 안 해. 난 뒤에서 뭐 시민사회단체 또는 뭐
뭐 기자 이런 역할만 할 거야라고 하는 것이 그런 뭐 지고지순한 나만의 어떤 것을 갖는 것 그것만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는 거는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만 갔을 때 잘해야 된다. 욕 먹는 거 무서워서 대충 하고 자기 손에 피 안 묻히려고 하고 이런 태도는 절대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간 사람들에 대해서 무조건 갈 때부터 욕하는 게 아니고 간 것 자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뭐 그래 욕을 먹을 거라는 걸 알면서 가는 거거든요. 그게 무서우면은 그냥 있었겠죠. 그런데 어찌됐든 본인이 판단한 거고 자신의 삶의 결정을 한 것이라면은 일단 욕은 먹고요. 네. 일단 많은 사람들이 이미 했어요. 욕은 먹으시고 근데 이제부터가 정말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네요. 근데 저 이용마 기자의 글을 듣다 네. 보니까 윤도원 기자와는 그 국민소통 수석하고 좀 안 맞다. 그 생각이 좀 드네요. 왜냐하면 커버만 쳐야 되는 사람이라면은 국민소통 수석이. 근데 오히려 저는 자기가 어떤 것이 비판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네. 이게 소통은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정말 저희가 잘못했네요라고 하고 잘못했다는 걸 사과하거나 또는 내가 빨리 이 문제를 정부 어떤 부처와 다시 논의해서 우리가 이것을 소통하겠습니다. 바로잡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점에서는 뭐 저는 괜찮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 칭찬만 할 수는 분명히 없는 문제고요. 그렇죠. 네. 31일 날 퇴직하고 지금 며칠이에요? 일주일 만이라니까 8일 만에 갔다니까요. 8일 만에. 알고 사실은- 퇴직한 건 아니겠죠? 알고 아니죠. 있겠죠. 그죠? 무슨 소리야? 그걸 모르고 가면 이상하지. 이게 청와대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네. 그 전부터 이렇게 다 해가지고 다 인사 검증해야 네. 되고요. 인터뷰 해야 되고. 네, 네. 그러니까요. 그거는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이제 욕을 먹는 거죠, 사실. 아무튼간에 좀 답답하고 근데 그 와중에 국민일보가 또 엉뚱한 보도를 했더라고요. 좀 이거는 당황스러운데요. 이제 미디어스 기사인데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 그 임명이 되면서 깜짝발탁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일보가 윤도한 깜짝발탁 뒷배는 손석희 양정철이라는 기사를 게재했어요. 뒷배가 뭐야? 뒷배가. 그래놓고 또 바로 정정보는 보도를 내놨거든요. 네. 손석희 JTBC 사장은 윤 수석을 비롯해 청와대 인사에 관여하거나 의견을 제시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정정 보도를 낸다 뭐 이런 건데요. 그랬었지. 일단은 인터넷판에 그렇게 손석희 양정철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구체적으로는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과 손석희 JTBC 사장 등 언론계의 우호적인 평가 속에서 노영민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이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손 사장과 정찬영 YTN 사장, 김한균 언론노조 위원장 등 언론계 인사들에게도 윤 수석에 대한 평가를 물은 뒤에 임명을 최종 결정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러나 당일에 국민일보는 해당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면서 손석희 사장은 신임 윤도한 국민소통 수석을 비롯한 청와대 인사에 관여하거나 의견을 제시한 사실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바로잡습니다라고 밝혔어요. 자, 아무래도 손석희 사장이 항의했겠죠. 그러니까 갑자기 이런 글이 왔겠죠. 근데 기사가 바뀌었는데 네. 거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인물들 손석희 사장 비롯해서 정찬영 YTN 사장, 김한균 언론노조위원장 이름도 기사 내용에서 빠졌답니다. 뭘 쓴 거야? 뭘 보고 쓴 거죠? 뭘 쓴 거야 이 사람은? 어디서 뭘 듣고 썼는지 물어보시고. 그 기사가 성립이 아예 안 되잖아.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건 양정철만 남아버렸네. 그렇네요. 제목이 바뀌었는데요. 깜짝 발탁 윤도한 노영민의 추천과 양정철의 호평이라는 제목으로 변경됐고요. 손석희 사장을 비롯해서 정찬영, 김한균 모두 빠져버리니까 결국은 제대로 아는 것은 양정철인데 양정철 그 전 비서관이 항의를 안 해서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이분도 만약에 기사를 안 네가 보고 뭔데 있거나. 또 바꾸름이야. 왜냐면 이 사람은 무대응을 대체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많은 구설수가 있으니까. 근데 뭐 그걸 일일이 이렇게 대응하냐 해서 내가 했다 안 했다 하기도 좀 그러니까 이상하고. 그러니까 그냥 뭐 한 걸로 하면 내가 조금 뭐 멋있는 걸로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걸로 하면 굳이 또 이렇게 일일이 내가 대응하는 것도 좀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뭐 그래서 예 그러면 국민일보는 이렇게 확인도 안 하고 이런 사람 이름을 대는 그러니까 특히 뭘 쓴 거야, 이게 좀 하여튼 거시기합니다. 이건 저 기자한테 전화해서 인터뷰 해보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네. 누가? 님이? 제가 할까요?
그다음에요. 한국경제에서 보도가 웃기는 보도가 나왔나 봐요. 이거 보고서 써도 되겠네. 그죠? 근데 이미 미디어스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한국경제 인터넷판 한경닷컴이요. 신재민 전 사무관은 대범하고 적극적이며 구속받기 싫어한다. 30대의 운세가 좋지 않다라는 분석을 내놨다고 합니다. 저도 그런데. 그러니까 대범하고 적극적이고. 그렇죠. 30대 운세가 좋지 않고 구속받기도 싫어하고. 좋은 말이다, 근데. 딱 좋대. 예. 근데 분석의 근거가 정말 웃겨요. 무슨 차라리 신사무관하고 같이 뭐 학교를 다녔던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도 아니고 관상학자의 주장이라고 합니다. 하월산 관산 역학 연구원장이요. 하월산 씨. 유명하신 분이십니까? 유명하신 분이니까. 아니 사주를 풀지. 저 몰라요, 저. 사주 좀 잘 아시지 저 않습니까? 몰라요, PD님이? 하월산 씨 처음 들어보세요. 몰라요, 저는. 나 참. 자, 전문가가 본 신재민 전 사무관의 관상. 이게 제목이에요. 야, 전문가가 본. 그러니까 관상 전문가가 본 거지. 전문가가 본 신재민 전 사무관의 관상. 이런 제목인데. 야, 진짜 한국 경제 너무 심하다, 진짜. 그랬을까요? 이게 욕먹을 줄 알았을 텐데 이런 거 쓰면. 알면서 쓰는 거죠. 재밌어. 이해할 수 없다. 눈썹 뒷부분이 약하고 아이고. 흐릿하며 콧부리가 낮고 아이고. 이마 하부 이마 측면이 다소 낮은 점을 감안하면 30대에는 운세가 좋지 않다. 이런 30대 운세가 안 그래서 좋은 제가 거구나. 운세가 안 좋습니다. 진짜요? 네. 아니 근거가 있는 거네요? 이거 모르겠어 일단. 신 나도 전 막 뱉는 거야. 사무관은 33에서 34세경 불합리한 결론이나 부적합한 행위로 무리를 일으킬 수 있는 관상이다. 야, 관상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는지 몰랐네. 나이 연대까지 나오는데 와. 이건 너무. 근데 이건 이미 일이 일어나고 나서 지금 평가한 거잖아요. 이건 약간 관상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지 않아요? 하고 싶은 말을 해야 하는 성격이라 자칫 잘못하면 다소 적절치 못한 말을 하기 쉽다. 네. 이건 나랑 비슷하네. 네. 다소 감정적으로 성급한 판단을 할 수도 있지만 요것도 나랑 비슷하네. 네. 수상으로 봐서는 확실하고 나랑 신재민 사무관이랑 닮았어? 저랑도 약간 닮은 것 같고. 내 얘기인 줄 알았더니 이게. 다소 감정적으로 성급한 판단을 할 수도 있지만 네. 수상으로 봐서는 확실하고 분명한 명분이 있어야 행동하는 정말 나랑 닮은 사람이네. 와, 장난 아니야. 이런 사람이래요, 이분이. 누가 아니야. 관상학적으로. 못 살겠다 진짜. 아무튼 이상한 사람 한경 진짜 정신이 나갔나 봅니다. 야, 진짜 너무 심하다. 만약에 이거. 이런 게 방송에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방송에는 방송 심의 규정이 있어요. 이렇게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상이나 미신 이런 거 비과학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진지하게 보도를 하면 심의에 걸리거든요. 근데 이건 한경이 이거는 신문이라서 지금 그렇게 어디 걸기는 좀 그런데 좀 웃깁니다. 네. 이거 누가 종편에서 좀 가져와서 얘기했으면 좋겠다. 그쵸? 그러면 또 인용했다고 또 괜찮을라나? 이거 가지고 지금 종편에서 말할 겁니다. 오늘 기다려 보십시오. 일단은 여기에 이 보도에서 미디어스에서 나온 건 뭐냐면요. 언론이 관상 역술 등 비과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기사를 작성하는 것은 한경닷컴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해 4월 일요신문은 지방선거의 판세를 분석하면서 역술가의 의견을 활용하는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선거 결과를 예측했다. 이에 선거기사 심의위원회가 일요신문에 경고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야, 이거 사주 팟캐스트에나 하는 일을 여기서 그러니까. 대신해 주시네. 네. 지난해 5월 동아일보는 역술인의 말을 인용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결정적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라고 이런 것들을 쭉 정리해서 어떡하냐. 윤소영 기자가 썼습니다. 아무튼 윤소영 기자 굉장히 재미있는 아이템을 잘 찾아냅니다. 화이팅입니다. 네.